자, 봅시다. 오늘 배울 건 이제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인데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할 건 없고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들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느냐, 부등호가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를 안 할 거고요? 이거 사진 내주시죠. 뭐 사과? 이따가. 자, 방정식, 부등식부터 먼저 가볼게요. 지수 방정식은 좀 전에 보았듯이 틀이 이래요. 밑을 같게 하거나 아니면 지수를 같도록 하거나 그 다음에 반복되거나 근데 솔직히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두 방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얘는 4의 2x-3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x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밑을 같도록 만들면 돼요. 자, 2를 갑자기 4로 만들긴 그렇죠. 물론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2를 4로 만들고 싶으시면 얘를 4의 2분의 x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상관없죠. 4는 2x-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4를 2로 바꿔서 2의 x제곱은 2의 2하고 2x-3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바꾸셔도 그냥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오는 답이 2분의 x가 2x-3이 되는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x는 2의 2x-3이라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밑을 같도록 만든 다음에 지수끼리 서로 등호로 비교하면 뭐예요? 지수 방정식인데 제가 여기다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2의 x제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4의 2x 플러스 1 이렇게 써놨다고 치자. 또 똑같이 밑을 갖도록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등호가 있어. 그러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방정식부터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연산하는 거 우리 솔직히 이거 연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을 거쳤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밑이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풀어서요. a의 2x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하죠? x가 그냥 2x 플러스 1과 같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밑이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 이 밑에 들어오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느냐 1보다 크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등식이니까. 그냥 여러분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종이 자리 뺏겼어. 늦게 뭐 어쩔 자, 이런 느낌으로 차근차근 가주시면 되겠다.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갖도록 하는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밑에 뭐 이런 녀석이 있어요. x가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시를 뭘로 줘볼까? 4.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밑을 서로 같은 숫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 그렇죠? x랑 x-1을 같도록 만드는 게 물론 로그나 이런 것도 쓰면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자? 지수를 같도록 만들자. 그러면 x가 2로 가면 얘는 x-2의 제곱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지수끼리 서로 같아졌어요. 당연히 누가? 밑에 있는 얘네 둘이 같도록. 그래서 x가 x-2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자, 지수를 갖도록 하는, 밑을 갖도록 하느냐 지수를 갖도록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야. 문제에 주어졌을 때 누구를 갖도록 하는 게 좀 더 수월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야. 문제에 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것들의 문제 난이도가 좀 바뀌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밑과 지수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쉬운 거밖에 없어서 딱히 예시 될 만한 재밌는 문제가 없네요. 그냥 이따가 문제 같이 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반복되는 형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데 요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자, 이쪽은 지금 양변에다가 두 녀석을 놓고, 얘도 양변에다가 두 녀석을 놓고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했어. 미치냐 지수냐 뭘 같은 걸로 할래? 그래서 어떻게 방정식을 비교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느낌이. 그렇죠? 양변을 비교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최대최소에서 구했던 그 녀석과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최대최소랑 똑같습니다. 얘를 치워놓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의 a가 되고요. 플러스 2는 0이라는 그냥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a의 값은 누가 보더라도 1 또는 a의 값은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를 구합니다. 해를 구하면 이 a라는 값이 지금 3의 x제곱을 a로 했으니까 3의 x제곱이 1이 되거나 또는 3의 x제곱이 2가 되거나, 자, 이 녀석의 x의 값은 0인 게 뻔히 보이고요. 그렇죠? 0제곱은 1이니까 이 아이의 x의 값은 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 3의 2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3의 몇 제곱이 2가 되는지 모르지만 3의 x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로 변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 문제에서는 어떤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짝만 바꿔볼게요. 얼마 정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3x를 여기 똑같이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4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 a라는 값은 얼마하고 4하고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의 x제곱이 4가 되거나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특히 이제 4, 5등급대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위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자, 이 녀석이야 그냥 로그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3의 x 4 얘가 문제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네? 뭐지? 0제곱하면 1인데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아닌가? 마이너스 0제곱 아니네? 뭐지? 얘를 모르겠다. 그냥 로그 쓰자. 이렇게 써버려요. 근데 우리는 진수 조건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애초에 3의 x제곱이라는 이 i는 이런 그래프고, 치역을 한마디로 y의 값을 한마디로 3의 x제곱의 값은 뭐보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서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누구를 조심해라.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둘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이 배경에는 분명히 3의 x제곱, a의 x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그 치환한 치역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무조건 깔려 있어요. 이건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반드시 AX를 치환한 이 I의 값은 0보다 큰 값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 별거 없죠. 그냥 드무가 하나 포함됐을 뿐 그들의 밑을 갖도록 하거나 지수를 갖도록 하거나 문제 상황에 맞게 서로 비교해 준 다음에 그들의 등식을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되고 기껏 해봐야 1차 아니면 2차식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만 우리가 최대치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치환하셔서 2차식 만드시고 각각의 해를 구하고 다시 또 x를 구하는 번거로운 작업은 들어가지만 이때 치환한 값은 반드시 양수만을 해로 가진다. 0도 안 돼요. 그렇죠? 분수 0은 안 되고요. 무조건 양수만을 해로 가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하나만 살짝 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주의할 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틀이었고요. 주의할 내용입니다. 주의할 내용은 뭐냐면, 자, 지금 이 아이를 보시면 눈에 뻔히 보이시죠? 누가 같아요? 밑이 서로 같아요. 그쵸? 밑이 서로 같은데 하필이면 그 같은 밑이 문자일 때. 밑이 같은데 뭘로 같을 때? x라는 대상으로 같을 때가 문제가 돼요. 자, 왜냐? 볼게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이 서로 같네? 그러면 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2하고 같으면 되겠지. x라는 녀석을 슝 넘어가서 2가 되면 되겠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쵸?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아요. 그럼 우리는 딱 좋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뭐가 문제냐면 밑에 미지수가 들어오면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둘을 같도록 할 수 있는 x의 값이 존재해요. 누구? 1. 그쵸? x가 1이라고 생각해봐. 무슨 짓을 해도 1의 거듭제곱은 반드시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밑을 갖도록 하는 문제에서 밑이 미지수로 같아. 그러면 x가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플러스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볼까? x 플러스 1에 x제곱 2x 마이너스 1에 x제곱 있어요. 이번엔 누가 같아요? 지수가 같아요. 지수가 같을 때도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밑이 같으면 되겠다.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x라는 녀석은 2가 되면 되겠다 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도 얘가 문제야. 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밑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져요. 얼마? 0.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fx에 x제곱, gx에 x제곱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이 두 대상이 얼마일 때? 0일 때도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주의할 것들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밑이나 지수가 같도록 해서 나머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밑이 같긴 같은데 밑이 x로 같은 경우에는 그 x들의 값이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추가시켜 주시고요. 추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해도 있는데 저것까지 추가시킨다는 거고요. 자, 이쪽도 봅니다. 밑이 서로 다른데 지수가 같은데 하필이면 그 지수가 x로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i의 값이 0일 때 밑에 관계없이 무조건 같을 테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도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우리가 치환을 사용해서 해를 구할 건데 그때는 반드시 영수인 해만을 선택해야 된다. 음수는 선택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 주의할 것들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부등식 넣어볼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수 연산이 돼야 돼요. 지수 연산이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자, 부등식 생각해봐. 밑이 같아진대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그리고 2의 2x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있답니다. 밑이 서로 같죠? 그럼 우리는 x가 2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는 슝슝 날아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정의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 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뭐 똑같겠죠. 2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x까지 똑같을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부등식에서는 등식에서는 밑에 들어오는 값의 범위가 아무 관심이 없어. 어차피 같다니까. 근데 부등식에서는 밑에 들어오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 얘는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얘가 얘보다 더 크대. 그럼 당연히 올라가면서 커지는 거니까 클 때 큰 거 당연한 건데 증가니까. 근데 얘는 반대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가. 그럼 얘가 커질수록 더 작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더 크지만 지수는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얘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밑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밑에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 범위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하지 않고는 값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부등호의 방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갖도록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지수가 같도록 하려면 이렇게 할까요? x 그 다음에 20 x 플러스 2의 25 이렇게 딱 붙입시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a랑 x 플러스 2라는 값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x가 사라지네. 안 되다. 바꿔. 3x 분수 많이 했는데 아니네. 자, 3x 이렇게 딱 붙이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맞아요? 왜 틀리죠? 범위에 따라 범위에 따라서. 그쵸? 뭐가 문제냐면 이걸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데 지수가 2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아닌 거야. 이 밑에 따라오는 녀석들의 범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이 좀 어려워집니다. 이 아이 자체가 좀 골치 아파져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수에서 밑에 들어오는 숫자는 양수여야 된다는 걸 또 전제를 깔아요. 그쵸?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커.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죠. 그건 또 안 돼.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어렵게를 잘 안 냅니다, 선생님이. 왜냐면 이거 가지고 어렵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딱 어떤 수준으로만 내냐면 가급적이면 밑을 숫자로 주고요. 혹은 밑에 주더라도 그냥 미지수로 살짝 그냥 간단한 형태로 주거든요. 한 예시를 보면 어디냐? 왜 안 나왔냐? 쓸만한 문제가 여기가 없네요. 신기하네. 유제에서나 나오냐? 예제에서나 나오려나?
밑을 갖도록 지수를 갖도록 할까? 뭘 해볼까? 애초에 그냥 없애버렸네. 지수를 갖도록 하는 부등식을 그냥 없애버렸네요. 얘는 어려워서 그랬나 보다. 그래요? 여기다 없애버렸어. 야, 멋있다. 너 자리 뺏겼다. 자, 지수를 갖도록은 얘가 어려워서 아예 유형에서 빼버렸나 봐요. 오, 신기하네. 현종아, 너 거기 하면 안 되잖아. 연지야, 얘를 너가 나오든지 현종이를 가운데로 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밀든지 아니면 최진이 자리를 한 명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책이 없어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x 책이 지수를 갖도록이라는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이 책 자체가 원래 지수를 갖도록 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얘는 아예 그걸 없애버렸네. 깔끔하게. 너희 머리 쓰지 말라고. 근데 뭐 이런 건 있어요. 통문화 사후에서 외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동안 한 4, 5년 동안 지수를 갖도록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김포고에서만 딱 한 번 나왔고요. 모의고사에는 가끔 등장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빼버렸네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할 때나 그때나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죠. 딱 그냥 요 수준을 맞추자. 자, 밑을 갖도록 하는 경우 중에서 요 하나만 추가시킬게요. 이건 뭐냐면 밑이 같기는 같은데 미지수로 같은 경우예요. 자, 저 케이스죠. 밑이 같기는 같은데 미지수로 같은 경우야. 요 때는 그냥 제가 추가로 1만 추가시키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달라져요. 자, 요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x의 값을 보니까 0과 1 사이지. x의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면 여기서 했듯이 2x 플러스 3과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범위가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해를 구하겠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면서 x의 값의 범위는 2보다 그리고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될 건데 근데 범위에서 이미 전제를 깔아버렸어. x의 값의 범위를 0부터 1까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렸죠. 근데 보시면 0부터 1까지가 없어. 그쵸? 그럼 얘는 뭐야? 버린 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x의 값이 1일 때는 의미가 없죠? x가 1이면 둘이 같아야 되는데 등호가 생략돼 있죠?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1도 답이 돼요. 하지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버린. 자, 그러면 x의 값이 이제 1보다 크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부등호의 방향성이 좀 다르겠죠? 이렇게 될 거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의 값의 범위가 마 1부터 2가 돼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공통 부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죠. 그럼 어때요? 번거롭지만 이 아이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도 밑이 같은 거지 지수가 같은 범위는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지수를 갖도록 하는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할게요. 그냥 밑을 갖도록 하는 요 식으로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비교를 할 건데 단 x의 값의 범위 세 가지 등호가 없을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될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등호가 붙어 있을 때는 요거까지 추가해 주셔서 세 범위로 나눠서 각각의 범위를 구하고 흡사 절대값처럼 그들의 공통 범위를 체크하셔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에 비해서 부등식이 훨씬 어렵고요. 시험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방정식이 나온다면 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반복되는 형태 볼게요. 똑같습니다. 저 그냥 그대로 갖다 써볼까요? 9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2 해놓고 뭐 이렇게 그냥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라고 치환하겠죠. 그리고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3의 x제곱이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얘보다 크려면 x의 범위는 얘보다 크려면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3의 0제곱, 3의 x제곱, 3의 로그, 3의 2제곱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를 0 그리고 로그 3의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저기서 했던 것처럼 0과 로그 3의 2 해서 이렇게 범위를 구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i의 값에 근데 그건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쵸? 내가 치환한 대상이 만약에 9분의가 아니고 9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꼴이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간 건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간 건 괜찮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1의 x제곱이 돼요. 그리고 걔가 1과 2가 되는데 좀 다르죠? 값을 구할 때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x의 값 0, 그쵸? 0보다 x의 값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로그 3의 2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내가 치환한 i의 범위에 따라서 방향성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자, 이게 지금 방부등식의 전부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정식은 좀 수월해요. 위치 같거나 지수가 같거나 반복된다 이걸 외울 건 아니야. 그냥 딱 눈으로 보면 뭘 같도록 해야 편할까가 보여요. 위치 같으면 편하면 위치를 같도록, 지수가 같은 게 편하면 지수를 같도록, 반복되는 게 편하면 반복되는 걸로. 단 위치를 같도록 하는데 위치 x가 있으면 1일 때 생각하고, 지수가 같도록 하는데 지수에 x가 있으면 0을 생각하고,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큰 값만을 해로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 끝. 근데 부등식에서는 위치를 갖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밑에 범위까지 고려해서 부등식의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위치 같기는 같은데 x로 같은 경우에 범위가 3개로 분할돼요. 0과 1, 1보다 큰 거 3개로 분할돼서 각각의 범위에서 공통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절대값처럼. 그래서 절대값이 좀 잘 못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어려워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나와요. 로그에서 또 나오고요. 삼각함수에서 또 나오고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범위의 공통부분, 공통부분 찾아서 그들의 전체 해를 구해주시면 되는 패턴이었고요. 반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치환하셔서 범위 구하는데 이 아이의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하나씩 내용이 좀 달라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풍무하고 사우하고 두 학교에 상당수 많은 아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패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아이들이 실수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양변을 거듭 제곱을 하거나, 이거 나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양변을 거듭, 양변을 거듭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는데 이건 로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변에 로그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일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우리는 로그를 붙일 때는 항상 밑을 무엇으로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지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수에서 밑에 범위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문제에서도 밑을 내가 어떤 값으로 0과 1 사이로 설정하느냐,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예요. 하지만 밑을 1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시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지수 방정식 단독 출제보다는 지수 로그를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풀다 보면은 자,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저 지수에 있는 녀석을 끌어내릴 경우가 필요해요. 이런 거. 2에 이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로그 3에 4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얘가 됐던, 얘가 됐던, 얘가 됐던.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라고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푸실래요? 밑 같도록 하는 거? 같아봤자 의미 없죠. 지수가 다르니까. 그쵸? 지수를 같도록 하는 거? 이것도 좀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는 패턴이 뭐냐면 양변을 로그를 취해요. 이유는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립니다. 로그의 성질이죠. 다시 A의 x제곱은 x를 끌어내리는 거 가능하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죠. 배웠으니까.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라는 거냐면 양변에 이렇게 로그를 똑같이 붙여서 이걸 로그를 취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수를 무조건 아래로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로그 곱하기 로그, 로그 곱하기 로그의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풀면 이항시켜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주니까. 여기까지는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개념 체크가 있어요. 127페이지에 보면은 개념 체크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127페이지에 개념 코코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코코 127페이지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x가 없으니까 다 숫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녀석들밖에 없어서 쉬웠을 것 같고요. 바로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 제가 이거를 스킵했죠. 그렇죠? 4번, 이제 4번. 114페이지에 이제 4번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요 녀석을 살짝 패스하고 그냥 진행을 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연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냥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근데 이제 연산이 복잡해서 제가 스킵을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사다리꼴이고요. 여기도 사다리꼴이어서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2분의 1을 한 게 둘의 비가 지금 5대2, 2대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얘부터 읽었기 때문에 A, B, C, D부터 읽었기 때문에 2대5가 돼서 제가 쓴 순서랑 반대여서 5대2라고 쓴 거고요. 자, 근데 2분의 1을 그냥 뺐어요. 연산 귀찮아서 여기도 원래 2분의 1, 여기도 원래 2분의 1인데 그냥 똑같이 2 곱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외항과 내항의 곱을 지금 이렇게 써놨고요. 이제 우리는 연산만 진행을 하면 돼요.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연산 문제라서. 근데 그 연산이 좀 그래. 지저분해 보이죠. 그죠? 누가 봐도 좀 그래. 그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돼요. 2의 a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니까 거기서 지금 2를 뺐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얘들이 잘 못해요. 자, 여기 무슨 소리냐면 2의 a 플러스 1이라는 게 2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a제곱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수끼리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못하더라고요. 자, 거기에 이제 얘가 곱해졌고요. 4a 플러스 2가 곱해졌고요. 자, 이쪽은 이것도 동일하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3의 2의 a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15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고 순서를 좀 바꿔봤고요. 자, 4a 플러스 2의 값이 15가 되고요. 그러면 4a라는 값은 13이 되면서 a라는 값은 4분의 13이라는 분수의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요거는 그냥 연산 자체가 약간 방정식에 가까워서 하기에는 지난 시간 하기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겸사겸사 패스를 좀 해봤고요. 다른 문제들은 비슷한 유형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자, 예제부터 한번 쭉 유형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시고요. 자, 가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위치 같아요. 우리는 위치 같으면 2의 x의 제곱 플러스 4는 2의 5x로 바로 바꾸고 풉니다.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얘네들이 같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4는 0이 되면서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은 4 이렇게 나오면 끝.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지수가 같아요. 그쵸? 지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라는 값과 3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5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지수가 같으면 같은데 뭘로 같아요? 미지수로 같아요. 그렇다면 저 x-4라는 값이 뭐가 나와도 0이 나와도 그렇죠? 지수가 x-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도 돼. 따라서 x의 값은 뭐도 허용이 돼요? 4도 추가로 허용이 된다. 이 정도 보셔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보통 문제가 이제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 막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놓치게 되겠죠. 그럼 답 자체가 이제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냐면 지수가 같은데 근데 뭘로 같아? 미지수로 같아. 밑이 같은데 뭘로 같아? 미지수로 같아.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는 x도 마찬가지지만 x-a, x-a로 같은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우리가 따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옆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표현 바꾸기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저들의 근을 알파라고 한답니다. 선생님 2를 백날 거듭제곱 해봤자 49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로그 배운 거예요. 그쵸? 2의 x 플러스 3의 값이 49랍니다. 알파의 값을 구하라. 근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어떻게 구하죠?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로그 2의 49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감 떨어지죠. 그쵸? x의 값이 로그 2에 물론 구할 수는 있어. 그쵸? 이 값이 대충 어떤 값인지 좀 감이 떨어지죠. 그쵸? 자, 하지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로그 2에 49라는 이 값은 로그 2에 얼마보다는 크고 49가
2의 몇 제곱? 5제곱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리고 2의 몇 제곱? 6제곱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49라는 로그 2의 49라는 이 값은 당연히 얘와 얘 사이에 있으니까 5하고 6 사이에 있겠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마3, 마3, 마3 했으니까 그게 x니까 얼마? 2하고 3이라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49를 2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x 플러스 3이 방식은 동일해요. 단지 이제 순서의 차이인데 어떻게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가도 되죠.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썼지만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냥 49, 2의 5제곱보다는 크네, 2의 6제곱보다는 작네, 아 그럼 얘는 5하고 6 펌이 하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게 이제 9번입니다. 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치환할 거예요. 4의 x제곱은 a의 제곱으로, 2의 x제곱은 a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a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2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4. 그냥 순서대로 써봤어요.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2에 a 플러스 32는 0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래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치환한 겁니다. 치환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자세한 설명들은 필요 없죠. 왜냐면 요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놨고요. 자, 방정식입니다. 8, 4, 32. a의 값은 4 또는 a의 값은 8. 둘 다 양수 맞죠? 허용됩니다. 3의 2죠. 2의 x제곱이 4가 나올 때랑 2의 x제곱이 8이니까 우리는 x의 값이 2랑 x의 값은 3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준서야,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 들어있고요. 자, 요거 가볼게요. 자, 이 아이가 있습니다. 치환할 거예요. 용준아, 우리 치환할 거거든. 따로따로 치환할까? 둘을 묶어서 치환할까? 묶어서. 그쵸? 2의 x제곱 요거를 a라고 치환하면 얘는 a제곱? 그렇지. 그래, 뭐 해놨던 게 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렇죠? 한 번 배워놓으면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정리하자. 2의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마이너스 5는 0. 여기서 어떤 이제 방정식이죠. 우리 잘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a의 값은 2분의 5가 되거나 a의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지우야, 전지우야. a의 값, 요 두 개 중에서 안 되는 거 누구야? 마이너스. 그렇죠. 왜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요 아이들의 값을 이제 치환했거든요. 근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가 a로 치환했어요. 그렇다면 준서야, 얘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배웠죠? 그렇죠. 좋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배웠으니까 얘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답이 될 자격이 있겠고. 따라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가 된 거야. 근데 지금 x값 구하라는 거거든요. 아직 안 끝났지. 그렇죠?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근데 여기 센스 있는 사람들은 x값이 바로 2라는 걸 알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또 다시 계산합니다. a 더하기 a분의 1은 2분의 5가 됐다. 양변 제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a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골차부터. 야, 맞지? 플러스 1은 0. 그럼 얘가 지금 얼마하고 얼마가 되느냐?
2하고 2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은 2 또는 a 값은 2분의 1이 돼요. 2의 x제곱이 2가 되려면 x의 값은 2. 이상하다. 잘못했다. 2의 x제곱이 x의 값이 1이구나. 1이구나. 그쵸. 1이죠. 그러면 여기는 2의 x제곱이 2분의 1이 되려면 x의 값은 마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말. 그러면 요것도 되지만 그렇죠? 좀 전에 1 대입해서 나온 왜냐면 2랑 2분의 1이니까 근데 마일도 돼. 2분의 1이랑 2가 되니까 그래서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은 마1 이렇게 됩니다. 꽤 까다롭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좀 짜증나. 근데 선생님은 잘 냈지. 짜증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요쪽은 어떻게 풀래요? 석호야, 너라면 이거 어떻게 풀래? 모르겠어. 용준아, 이거 어떻게 풀고 싶어? 준이라, 이거 어떻게 풀고 싶어? 서진아, 너 어떻게 풀고 싶어? 모르겠어. 주환아, 어떻게 풀까? 모르겠어. 연주야, 이거 어떻게 풀까? 모르겠어. 여름방학 때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단변 오늘 풀다. 이거 어떻게 풀까 했더니 애들이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선생님, 근데 뭐 굳이 풀 필요가 있나요? 뭔가 그랬어. 왜 그랬더니 저거 다 뻔하잖아요. 뭐가 뻔하죠? 1 들어가면 6 나오잖아요. 그쵸? 1 들어가면 6 나와요.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야, 그럼 답 하나 더 있거든?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1 들어가겠지. 유리하면 6 나오잖아. 이 답은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고 그냥 운 좋게 숫자가 그렇게 얻어 걸렸을 뿐이긴 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걸까? 문제 풀이 자체가 뭘 원하는 걸까? 이 문제에서 네가 원했던 거. 거듭지.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풀면? 그 양변에 x분의 1을 취하면 양변에 x분의 1을 취하면 그러면 6은 6의 x분의 1이니까 그래서 x분의 1을 취하면 이렇게 x분의 1을 취해.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풀이가 꿀이죠. 그죠? 그죠? 이 문제 풀이는 도대체 뭐였을까? 이 아이의 풀이는 근데 제가 풀이 설명해 주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깔끔한 풀이는 이 문제의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숫자 배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자,
3 플러스 2 루트 2와 3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녀석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구조입니다. 뭐냐면 이 두 녀석은 일단 켤레 복소수고요. 켤레근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유리화를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1밖에 안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 둘은 곱하게 되면. 그 구성 안에서 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아이는 아마도 이거였을 거 아닐까요? 그럼 이거 만들어지죠. 이거 유리하면 이거 만들어져요. 그쵸? 유리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구조. 얘는 3 플러스 2 루트 2의 x.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6이 나올 수 있는 이 구성인데,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돼버리냐면 산술기하가 돼요. 그쵸?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샹샹 사라지는 산술기하 패턴에 의해서 문제가 풀이가 진행이 되는 그런 꼴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결국 그래서 산술기하에 의미했던 건 뭐냐면 얘네 둘의 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값이 필요하다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나온 최종적인 값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은 풀마 1이다, 뭐 이런 풀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그냥 약간 숫자 조합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여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숫자 가지고 살짝 장난치는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한 풀이는 그냥 뭐 저런 것도 있나 보다. 그냥 적당히 숫자 대입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나 보다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굳이 어차피 깊이 있게 들어가봤자 다음에 또 만나봤자 어차피 못 풀어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 숫자들의 조합에 있는 그 힘 가지고 풀어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할 필요 없다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의 구성상. 그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인데 그냥 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미치 같은 지수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자, 볼게요. 4 루트 2의 x제곱 128 있고요. 이 상태로는 양이 안 차죠. 128이라는 숫자는 2의 몇 제곱? 몇 제곱? 6제곱? 7제곱. 그렇죠. 7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7제곱. 그 다음에 얘는 요거 2죠.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x제곱. 그러면 하는 김에 얘도 2의 2분의 7제곱으로 바꾸는 거 가능하죠? 자,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럼 얘는 2의 2분의 x 플러스 2. 얘는 2의 2분의 7. 그럼 요거랑 요거 있죠? 그러니까 2의 2분 헷갈리다. 2분의 x 그리고 2가 넘어가서 2분의 3이 되면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막 가도 돼요? 돼요. 왜? 얘가 2잖아.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쪽 가볼게요. 이번에는 분수예요. 그쵸?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부동의 방향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81이라는 숫자는 먼저 3분의 1에 몇 제곱이죠? 4제곱. 그쵸? 잘했어. 자, 3분의 1에 2x제곱이 있고요. 자, 얘는 3분의 1에 몇 제곱? 그냥 2분의 1제곱.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 2x, 4, 2분의 1인데 바보가 와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아. 그죠? 숫자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숫자가 미지수를 깔고 있으면 헷갈리긴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구하고 똑같이 2를 곱해서 2로 나눠서 4분의 1과 2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느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반복되는 패턴 말고요. 우리가 A의 x제곱을 A로 치환하는 형태에서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로 치환했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붙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x 문제에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지수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를 정의로 가지니까. 이런 거 보시고 자, 요거 해봅시다. 자, 아까 했었던 문제입니다. 밑이 같기는 같은데 미지수로 같아요.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이라 밑이 같기는 같은데 미지수로 같아. 그러면 저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응? 지훈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아야 어떻게 하기로 했죠? 범위를 나누기로 했어요. 자, x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1일 때 x의 값이 1보다 클 때 나눠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는 3x-2랑 x 플러스 4의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니까.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는 이거 넘어왔어요. 얘가 넘어가서 6이 되고요. x는 얼마보다? 3보다. 근데 조건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공통 부분은 요거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갑니다. x가 1이랍니다. 근데 1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등호는 없어요. 버립니다. 자, x의 값이 1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3x-2랑 부동호의 방향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2의 x가 6보다 x는 3보다 크대요. 3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가 만나면 당연히 3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렇게 범위를 나눈다는 사실만 안 까먹으면 돼요. 저렇게 범위를 나눈다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좀 달라는 스타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 있고요. x 마이너스 1제곱이 돼 있고요. 여기 1이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밑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저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하죠? 자, 뭔지 모르겠잖아요. 뭔지 모르겠으면 범위 나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려운데 하필이면 왜 1일까가 주인공입니다. 봐봐. 우리는 지수 법칙에 의하면 지수함수에서 그래프에 의하면 요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1일까? 여기가 1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정점이니까. 한마디로 이 지수함수가 1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 이 지수함수가 작은 부분이요? 아랫부분이 되겠죠? 이 지수함수가 1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죠? 이 아이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아이가 1보다 큰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가진다면 어떨 때 이 지수의 값 x-1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래프로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이 녀석을 밑이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지수라고 보는 건데 한마디로 a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ax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의 값의 y값이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이 1보다 작은 위치를 얘기를 하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맞죠? 근데 여기서 x는 지수잖아. 지수 x-1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만족한다는 거고. 자, 이쪽도 볼게요. x의 값이 이 지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이 그래프에서는 1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인데 여기는 저 지수가
어떨 때 0보다 클 때가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거야. 그쵸? 눈 찔끔 감죠. 아, 저건 아니다. 진짜 저건 아니다. 근데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원했던 건 여러분한테 이 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다짜고짜 1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가 밑이 되고 이 아이가 x의 범위인 지수가 됐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로 나눠서 만약에 밑에 범위가 fx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혹은 fx의 범위가 0과 1 사이의 범위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gx가 자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당연히 요만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0보다 작은 쪽이어야 돼. 그래서 0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죠.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저 g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면 이 숫자 1이 등장했을 때 괜히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1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거든요. 지수함수에서는. 그래서 이 값보다 작다 크다로 우리가 범위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고 풀이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부등식 푸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그 x들의 값의 범위가 이제 나오겠죠? 자, 연산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1, 1 날라가고요. 그래서 x의 값은 0하고 2죠? 이렇게 될 거고 자, 밑에 x의 값의 범위는 1보다 작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들의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수직선으로 보면 0보다 작다와 2보다 크다와 1보다 작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요. 어디다 쓰지? 저기 쓰자. 마찬가지입니다. 0보다 크다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에서는 x는 1이 아니다. 요 조건 하나가 붙는 거고요. 1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에서는 이렇게 되고 x의 값의 범위는 0과 2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 둘의 공통 부분은 x는 1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서 x의 값이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날라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쪽에서는 요거 나왔었고요. x가 0보다 작다. 뒤쪽에서는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보면 겁나 빡센 문제네요. 이런 문제였어요. 어렵죠? 이건 어려워요. 일단 물어봐야지. 뒷반에 풀어봐. 못 풀면 나머지 거 풀이래요. 너희는 풀어? 그렇고 사람들 풀고 답을 기억해요. 0보다 작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다 책 다 덮어놓고 종이에다 풀라고 해요. 몇 명이나 풀 것이다. 토크에 몇 명이나 풀까? 과연? 4명. 이거 뒷반 애들 중에 몇 명이나 풀 것이다. 너희 빼고 몇 명이나 풀까? 4-5명. 4-5명? 그래. 시간 1분 주는 거야. 풀리겠지? 이번에 못 푼다. 다 못 푼다.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접근을 물어보는 물론 이제 지금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아마 멍하고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도 일단 한번 이렇게 계속 체득 주입, 그러니까 보도록, 그렇죠? 경험하도록 해야 눈높이도 높아지는 거니까. 자, 그다음 가볼게요. 반복되는 형태의 부등식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 안 들어서 지금 힘드시죠? 근데 오늘 안 줄 거예요.
충격이다 제자야 그지? 충격이지. 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쉬는 시간 안 줘? 한 시간 쉬고 왔잖아. 우리 한 시간 쉬었는데 뭘 또 쉬니까 줘. 2시간 정도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2시간 정도는 이제 달릴 수 있어. 어떤 체력이 돼 집중이잖아. 우리 현종이는 이제 1시간 40분만 달리면 되잖아. 20분 자체적으로 더 쉬고 와봐. 현종아, 뭐 하다가 너 20분 늦게 왔어? 배달 음식 시켰는데 늦게 와가지고. 야, 배달 음식은 집에 가기 전에 시켜놨어야지. 점심시간에 라이더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 알뜰 배달 이런 거 말고 한집 배달 이런 거 시켰어야지. 그런 거 시켰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혼자 먹고 왔어? 엄마랑 같이 먹고 왔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엄마는 위대하시니까. 유부초밥? 네. 유부초밥 맛있지. 그럼 유부초밥을 배달시켜 먹는구나. 오, 럭셔리한데 나는 내가 만들어 먹는 거야. 유부초밥 만들기 되게 쉬워. 밥 해갖고 오물딱 하면 돼. 우리 새끼들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자, 유부초밥 잘 만드는 거야. 자, 어쨌든 가볼게요. 자,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요 i를 a의 제곱 e, 요 i는 마이너스 17의 a. 설명 필요 없죠? 요 정도 이제 할 수 있죠? 그쵸? 자, 믿습니다. 자, 2하고 1, 8하고 1,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8이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8이에요. 자, 보자. 서진아, 여기 틀린 그림 찾기. 틀린 부분 찾기.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이거 안 돼요. 애초에 우리는 A를 치환하는 그 순간 0보다 크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A는 0보다 크다고 이미 깔려져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다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체해 주시면 돼요. 요거 조금 신경 쓰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2의 x제곱 0,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애들이 또 여기서 힘들어하더라고요. 선생님 언제 0이 돼요? 그렇죠? x에다 뭘 넣어요? 여기 얘는 나와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딱 나오잖아.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는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 어떻게 해요? 0은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2의 x제곱이라는 아이가 8보다 여기 어딘가 8이 있을 거야. 여기 이제 3이었던 거고 얘가 0과 8 사이 있죠. 그림으로 잘 보세요. 0과 8 사이 있죠. 얘가 0과 8 범위 안에 있죠. 자, 여기보다 작아지는 건 맞는데 자, 잘 따라와봐. 어디까지 작아질까? 계속 작아지겠죠? 그쵸? X 아무리 여기를 계속 가봤자 얘네들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면 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잘못되는 어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8, 어디 이렇게 1, 8 마일 8 어디가? 마일. 마일 어디 마일? 오른쪽. 오른쪽 마일. 마이너스 8 위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럼 2분의 1이네? 네, 다 해. 자, 2분의 1인가 보다 그러면. 어우. 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안 틀리면 내가 알아서 찾잖아. 자, 알아서 찾겠지 뭐. 자, 요거 2분의 1. 그럼 의미가 없었네. 네. 좋은 경험. 자, 만약에 혹시라도 아까 마이너스처럼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된다.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 마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그러네. 자, 후딱후딱 좀 얘기 좀 하세요. 할 거 다 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a의 제곱이고요. 얘는 몇 a죠? 몇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9분의 1. 그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의 역수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동규야 좋아. 그렇게 대답하는 태도가 좋은 거. 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준서야 여기는 몇 A? 그거요? 준서야. 친절하게 써줘. 3의 x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줘. 교환법칙 써줘. 3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써줘. 전개해줘. 9 곱하기 3의 x제곱 써줘. 치환해줘. 9 곱하기 a 써줘. 곱셈기호 생략해줘. 9a 써줘. 상냥하시네. 얼마나 돼요? 준서야 얼마라고 그래서 왜? 그쵸? 이렇게 친절한 설명이 없네. 모든 법칙들이 다 들어있어. 자 그럼 플러스 1. 자 그래서 여기는 a의 제곱 여기 슝 넘어가서 준서야 계산할 수 있지. 잠깐만요. 슝좀 안 하고. 핑계를 대. 그 슝은 안 할게. 마이너스 9분의 80. 마이너스 9분의 80. 그죠? 잘하네. 오 뒤에서 오 소리 들렸다. 준서야 이렇게 무시하게 되겠어. 인수분해요. 스트레스 약한데.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주절수 아니야 분수야 분수. 잠깐만.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쓰지마. 여기 다 나왔잖아. 암산으로. 알바. 현종이 너 아니. 너가 대답 못하면 현종이가 대답하려고 지금 준비해 주는 거야. 지식 마음에 준비해보자 현종이. 양보할게요. 양보할게. 좋아요. 현종아 불러봐. 양보해. 네. 싫어. 연주 그림 그리느라 바빠. 연주 잘 그린다. 연주야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9분의 80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뭐가 있어요? 연주야? 연주 왠지 잘할 것 같아. 네? 그런 척 하지 마. 빨리 다 알잖아. 그럼 추가가 해볼까? 마이너스 9분의 1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다 써있잖아. 준서야. 이거 더해서 만들어 곱하면 역수잖아. 에이, 이 센스 싸움이어서 계산 싸움이 아니고요. 센스 싸움. 그래서 A 값. 그래서 준서야. 예. 그래서 A 값은 뭐라고요? 9분의 1. 또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그러세요?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 정말 안 되냐고. 돼야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않는다. 된다고? 되지 않는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왜 안 돼? 저 A 값이 저렇게 나오면 부호 반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호가 반대해야 돼? 제가 또 틀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야 돼? 반대돼야. 저거 부호가 그대로 그냥 A 값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이거 아니야? 이거지? 저거니까 아래 부호를 근데 아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9라고 플러스 9라고. 네. 시킨 게 좀. A 값을 보면 A 값을 구하고 저게- 있어?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9분의 1이었던 거야? 알려주면 제대로 알려주지. 자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이것만 되죠? 자 그러면 준서야 하는 김에 3의 x제곱이 9보다 크대. 그럼 x는 얼마보다 큰 거야? 2. 누가 준서였어? 누구야? 흑장미 누구야? 연주야? 연주 잘하네. 누구였어요? 현종이었어? 여자 목소리인데? 현종이가 여자 목소리인가?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문제들이고요. 하나 좀만 더 해볼까요?
똑같고 비슷하네요. 근데 하나만 더 해보자. 아까도 말. 자, 마음 아파? 뭐 용준아 위에 거 아래 거. 고르는 거예요. 어 아래. 아래 거. 자 용준이가 이제 풀어보자. 3a의 제곱 마이너스 28의 a 플러스 9 이렇게 돼 있고요. 인수분해 3하고 2라고 어. 9. 이렇게 1, 9. 1구 보는 마마. 마마. 자 그러면 범위는 a 값은 이것은 3. 네. 9보다 9보다 크고 3의 1보다 3분의 1보다 이렇게 그리고 끝.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0. 그쵸? 왜냐면 a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네. 그러면 x의 범위는 자 지금 3a의 x제곱이잖아. 그치? 지금 이게 지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도 9보다 a의 x제곱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a 좋네. a. 자 a 값이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a 값을 줬어. 1보다 크대. 근데 여기 범위가 나왔어. 뭐 얘가 아무리 봐도 이쪽일 것 같고 얘가 아무리 봐도 이쪽일 것 같은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것 같고 a x제곱이고 여기 x의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 9가 아무리 봐도 3의 제곱인 것 같고 여기 a x제곱이고 x가 2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a의 값은 무엇일까?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치? a 값은 얼마일까? 4. 그렇죠. 역시 준서보다 낫네. 준서 한참 고민했을 텐데, 그지? 준서 한참 고민했을 거뇨. 맞잖아. 3, 그렇죠? 3하고 똑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밑이 같아야만 대소비가 될 테니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숫자 잘 골랐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유형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두 유형 남아 있습니다. 두 유형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버립니다. 끝나면 자. 왜 실성했어? 13번 숫자 바꾸기가 이상하게 생겼네. 13번의 숫자 바꾸기?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저거 나와요? 사후에 나왔어. 풍문은 안 나왔고 사후에 나왔어. 외고도 안 나와요. 이거 김포구가 한 번 내고 사후가 한 번 냈어. 재밌겠죠? 다음 풍문에 아이 재밌겠네. 다음 풍문가? 한 번씩 그런 느낌인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느낌? 자, 보자. 12번 유형입니다. 볼게요.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주인공이 누구야? X네. 그렇죠. X가 주인공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4의 X제곱이고 2의 X제곱 있으니까 치환하자.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2의 제곱 미리 끄집어내서 4K에 A 플러스 K는 0까지 갔어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풀래? 생각해봐. 어떻게 풀려? 너무 걱정하지 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그러면 현지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났어. 뭐 하고 싶어? 판별식 쓰고 싶지. 그쵸? 판별식. 그러면 짝수 공식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거 맞아요? 네. 4K 제곱 말. 네. 잠시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미리 광고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작년에 풍사 외고가 다 나왔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 패턴. 맞아요?
말을 제가 바꿔볼게요. 양의 실근으로 바꿀게요. 왜? 어? 수지는 왜? 주아가 잘못 봐가지고. 아 잘못 봐가지고요. 어떻게 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 분명히 실근을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했어. 얘는 x가 근을 가지는 거거든. x가 두 개의 근을 가진대. 두 개. 그러니까 2의 알파가 하나의 근이고 2의 베타가 또 다른 한 근이 되겠지. 근데 얘나 둘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클 수밖에 없죠. 애초에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가 무조건 0보다 크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치환해서 만들어낸 이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데 그 두 개의 실근이 모두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두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여러분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2차 부등식 형태로 보시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지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요. 가물가물하죠? 그렇다면 제 기억을 건드려라. 저 아이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가지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근과 계수하기. 이 식에서 두 근의 합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 크겠죠? 왜냐면 양의 근 두 개를 더했으니까 한마디로 4K는 0보다 크다. 첫 번째 조건. 두 근의 곱. 양의 근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어떨까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 당연히 4K의 제곱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된 범위가 답입니다. 그러면 얘는 K 값의 범위가 지금 얼마하고 얼마죠? 0부터 4분의 1. 그렇죠? 그래서 K 값은 0보다 작다 또는 4분의 1보다 K 값이 크다. 요거 하나고 여기는 K 값이 0보다 크다. 이 녀석도 K 값이 0보다 크다. 이것들이 결합됐으니까 K 값은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어렵다. 그리고 작년에 이 세 학교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스타일이 나온 거지 대놓고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고요. 한 학교는 뭐 서로 다른 두 식은 또 한 학교는 어떤 값보다 큰 근, 또 한 학교는 어떤 값 사이에 있는 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형이 굉장히 어렵고요. 나중에 너희 마플 풀 때 보면은 요 지수 반부등식에서 요 유형 나오잖아요. 굉장히 짜증날 거야.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어려우니까. 슬프다. 자, 어쨌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더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형태에서 또 밑에도 실근을 가질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얘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근데 실근을 가진다 해서는 다른 건 안 바뀌어요. 얘만 바뀌어요. 그렇죠? 실근을 가지니까 두 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어렵겠다. 한번 해보자.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좀만 더 참으면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이 집에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자,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려. 얘가 항상 성립한다.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늘 알잖아. 뭐 어떻게 풀어 이거? 항상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판별식이 누가 틀려요. 자, 얘 지금 우리 또 반복되는 형태잖아요. 자, 설명을 할 건데 아마 이해 안 될 거야. 다음에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할 거야. 죄송해요. 이해 안 될 거야. 미리 경고한다. 이해 안 돼요. 제가 백날 설명하다 이해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세 번째도 안 될 거고요. 네 번째도 안 될 거고요. 시험 볼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이 몇 명 있어. 그리고 그 살아남는 애들이 2등급이 돼요. 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 문제가 겁나 어려워. 자, 일단 자기를 테스트해봐. 자, 집중해. 앞에 보시고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데 대충 감이 좀 왔어. 그러면 스스로 칭찬해. 겁나 어려운 걸 이해한 거야. 감이 온다. 벌써 없어. 좋아요. 자, 일단 설명 들어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었어. 무조건 판별식에 판별식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하면 끝났어. 원래 그랬어. 주체가 x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었다면 그게 맞는 표현이야. 근데 이제 다시 볼게요. 얘는 a의 이렇게 쓸게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고요. 뭐라고 할까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녀석이에요. 얘가 원하는 건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문제에서 원한 건 이 x 값의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었어요. 얘가 아니에요. 이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치환해서 만들어 놓은 이 a가 모든 a라는 게 아니고요. x가 모든 x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먼저 여기서 한번 컨트롤을 했어야 돼. 이 함수에서. 자,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봐봐. 모든 x래. 이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모든 x래. 그러면 fx의 값은 항상 0보다 큰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 fx를 지금 뭘로 바꿔놨어? a로 바꿔놨죠? 예. 문제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실수 x라는 저 표현 대신에 0보다 큰 fx로 바꿀 수 있고 이 표현 대신에 0보다 큰 모든 a에 대하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거인 모든 a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k가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모든 실수 x가 이제 아닌 거야. 양의 실수 a에 대하여로 바뀐 거야. 0보다 큰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판별식을 쓰지 않고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아이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축의 값이 a의 값이 2일 때입니다. 그리고 x축에 맞닿아 있을지 아닐지는 아직 몰라요. k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a 값이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2니까 한 요쯤 어딘가에 a가 0인 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고, 문제에서 a가 0보다 큰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 부분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 부분에 혹시라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 모든 파란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 그런데 다행스럽게 판별식을 굳이 안 쓰더라도 이 녀석의 최소값 있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거야. 그쵸?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쪽에 있는 이 값이 x축에 걸쳐 있어도 0보다 큰 거 맞고, s축보다 위에 있어도 0보다 큰 거 맞으니까 굳이 이런 애들 챙길 거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위치에 있는 누구? 이 값 k-4라는 이 값, 이 녀석의 최소값인 이 값만 뭐보다 x축을 우리는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부르니까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줘서 요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 선생님, 저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혹시 그쵸? 없어야 되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한 30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없어?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작년 풍무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 작년 풍무에서는 이렇게 줬어요. 몇 번이요? 그래서 이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번호까지는 기억을 못하시죠. 뒷번호 했는데 뒷번호도 너무 뒷번호도 아니야. 이게 13번인가 14번 문제라서. 3번은 14번 문제라고. 어려워요 풍무 시험. 김포보다 어려워. 2학년 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만나게 될 거야 풍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아. 어차피 다 같이 틀릴 건데. 그렇죠. 다 같이 틀릴 거라고 상관없어요. 잘 찍으면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저 A 저 살짝 잘 맞는 거. 한 번씩 화면 써도 되죠. 그런데 얘만 14점.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판별 쓰면 안 되잖아. 연습을 생각해서 변수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판별식을 쓰지 않아요. 이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운이야 운. 만약에 이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판별식 쓰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 써도 되는데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별식 쓰면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판별식을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에 비해서는 차라리 그냥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누군지를 찾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오도 나왔어요. 안 나왔을 것 같죠? 이거 서술 문제야 사오는. 저거 다 써야 돼. 안 쓰면 답만 쓰면 1점인 거 아시죠? 사오는.
답을 맞춰. 쉽게 구하는 건 없어. 어? 쉽게 구하는 없어요. 없어요. 공식 없나? 공식? 아 판별식 써 판별식. 판별식 쓰면 운 좋으면 한 30%를 맞춰요. 판별식 안 쓰. 그러니까 판별식을 사용 왜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제가 파란색을 그렸잖아요. 저 파란색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면 판별식이 허용이 되고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건 운빨이에요, 운빨.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에 여기 딱 걸렸다. 판별식 상으로는 만나는 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랑은 안 만나.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이 안 먹히고요. 여기는 판별식이 먹히는데 학교 시험은 판별식이 먹히는 거 안 줍니다. 안 먹히는 거죠. 수정은 본인이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요. 자, 판별식을 풀어보면 아까 저 판별식 풀면 뭐였죠? 2제곱 그렇죠? 4 마이너스 K인가요? 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고 안 되죠? 이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값은 쭉 넘어가서 4에서 이런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 경우에 하는. 근데 대체로 이 경우 안 주고요. 단기 줘요. 왜 그래야 판별식 못 쓰니까. 판별식을 쓰는 걸로 주면은 에이 몰라 모든 실수에 판별식 딱 쓰는 애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하고 답이 똑같거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뻘짓을 하는 거지. 열심히 기껏 문제 기껏 만들어놨는데 판별식 쓰는 애랑 열심히 푼 애랑 답이 똑같아.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짜증나지. 선생님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짜증나지. 왜 변별력이 없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최소값 가지고 풀도록 문제집들이야 판별식 쓰는 문제가 한 40-50% 돼요. 문제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풀이나 이런 거 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딱 쓰다 보면은 문제가 정답률이 막 OX, OX 막 터프인데 동그라미인데 위에 노멀인데 X 돼 있고. 왜? 무조건 다 판별식으로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집들은 틀렸다 말다 틀렸다 말다 선생님 이상해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운 좋게 됐던 것 뿐인 거고. 근데 학교 시험은 판별식 못 쓰도록 냅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러질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려워요, 그쵸? 겁나 어려운데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유형은 안 합니다. 왜냐면 다음 유형은 솔직히 김포고만 하면 돼요. 물론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좀 전에 했던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설명은 좀 더 빠르게 갈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이 녀석의 식은 지금 2분의 1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4의 a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모든 실수 x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치환을 했잖아요. 모든 실수 x는 그래프 상으로 보면 지금 얘는 이렇게 돼요. 모든 실수 x니까 a의 값은 0보다 크다죠. 한마디로 모든 양의 실수 a에 대하여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이 녀석의 축이 a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가 돼요.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돼요. 아까랑 식이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양의 실수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부분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판별식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 걸려봤자 의미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판별식에서는 걸리는데 실제는 안 만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a가 얼마일 때? a가 0일 때 저 지점이 주인공. 그러면 a에다 0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얼마죠? k가 돼요. 그렇죠? 이 값이 지금 0,k라는 점이 된 거야.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0,k라는 이 값이 x축보다 어때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k의 값은 0보다 어떻다? 위에 있다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풍문조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등호가. 외고도 이렇게 나왔어요. 등호.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틀린 사람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얘 지금 제가 구멍을 뚫어놨죠. 빨간색에다가 구멍 뚫어놨죠. 왜냐면 양의 실수기 때문에 0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0에는 얘는 구멍이 지금 뽕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닿아도 어차피 구멍 뽕 뚫려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등호가 붙어. 그래서 보기에 등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있었어. 그래갖고 갈렸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틀렸고 이렇게 써야 맞는. 그래서 k 값은 0이다. 이거 나왔다. 이건 판별식을 못 쓰잖아. 근데 풀이는 이래요. 자,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해가 안 돼도 풀이를 외워버립니다. 근데 풀이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풀이 한번 봐봐. 풀이만 봐봐. 처음에 이거 나왔네. 너 0보다 크거나 크지? 치역 오케이. 또 축식 만들었어.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 축이 마이너스 2네. 0보다 크면 이쪽에 있겠네. 그럼 너 못 쓰는구나. 버려. 이들의 최소값이 누구지? 요거 0 대입했을 때 그 값인데 그 값이 쟤보다 어때야 된대? 그렇구나. 단지 구멍 뽕 뚫려 있으니까 등호 꼭 써줘.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쟤는 신났네. 목집바보. 쉽다? 자,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걸 이제 풀 수 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도 2등급은 보장이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를 완전히 못해도 이걸 풀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2등급은 보장이 될 정도의 그 값어치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풍문은 이거 풀면 거의 2등급 하더라. 외국도 이거 풀면 거의 2등급 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풀면 거의 2등급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갖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의 방부등식까지는 됐고요. 예제 13번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자,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필요전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뒤로 전달.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뒤로 전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뒤로 전달. 자, 숙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숙제입니다. 숙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이 16번. 56번. 첫 번째 거는 56번. 첫 번째 거는 56번. 1번부터 56번. 여기 강의양항. 그 다음에 58번이다 이거. 58번이야? 그래요? 한번 볼까? 이거 저번까지 왔어. 이거 6번 해야지. 느낌 있네. 58번이다. 아이씨 누구야? 자, 뒤로 넘겨. 70. 누가 말했어? 저 이현정. 자, 58번.
자, 56하고 58까지 이렇게 숙제를 해주시면 됩니다.